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 씨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네네.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남북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생긴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더 열심히 좀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버스커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버스커 아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네. 아, 가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저는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제일 네. 좋아하는 가수 누구죠? 제니요. 아, 제니. 블랙핑크. 여성을 또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지드래곤. G드래곤. 네네. 아, 그렇군요. 예, 버스커가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네네. 그런 팀인데, 그 모르나 보군요. 네, 잘 몰라요.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버스커, 막걸리나. 네, 북한 관련 뉴스 함께하는 한뼘 뉴스 시간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관련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이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를 오늘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한번 뉴스로 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아, 정말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아, 김혜민 PD가 왔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머머머.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진행자 김혜민 PD입니다. 네. 아, 그리고 한뼘 차이의 연출자 네. 김혜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때에 제가 나와서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PD님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네, 저는 최욱 씨가 자꾸 저를 무시하는데 네네.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하고 있는 네. 그 생생경제 앵커로서 아주 맹활약 죄송한데 한뼘 차이에 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네. 우리 그 PD님이 네. 또 그 한 뼘 차이 이거 라디오도 하지만 또 생생 그 경제에서 맹활약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네. 그 얘기를 제가 했죠. 제가 네. 오늘 전문가로 이렇게 모셨는데 어떻게 기대하셔도 됩니까? 아, 제가 경제 전문가 이제 조금 흉내낼 수 있고요. 이제 네네. 북한도 제가 한번 해서 이 네. 자리를 제가 꿰차는 게 네.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하고 해보도록 아무튼 하겠습니다. 예, 잡담 그만하시고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과연 열릴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열립니다. 네. 지금 막 아주 힘차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11일 워싱턴에서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리의 문희장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그 비건 선생님께서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회의는 아마 다음 주쯤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회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네. 건데 전문가 치고는 굉장히 보고 읽으시네요. 네네, 그러게요. 전문가 치고는 너무 대놓고 아니, 보시는데요. 너무 대놓고 봐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우리 PD님 정말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좀 무관하는 걸로. 아무튼. 자, 그럼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베트남에서 열린다라는 것은 먼저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 장소를 두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낭이냐 하노이냐. 근데 결국은 이제 하노이가 선택이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럼 장소가 안 중요하죠. 아, 그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애초에 하노이냐 그리고 다낭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하노이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노이에는 이 그 북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훨씬 편하죠. 네. 그렇다면 그거 이전에 왜 베트남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우리 그거 어떻게 지금 준비했어요. 캡처해 왔습니까? 그걸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 질문을 일단 베트남이 된 먼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송희 씨에게 베트남은 어떤 나라예요? 저한테 베트남은 공산국가? 왜냐면 그 베트남 그 자체가 우리 북한이랑 조금 가까운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호찌민 그 주석이랑 우리 네. 그 북한의 그 김일성 그 네, 주석이 만났었죠. 둘이 만났기 때문에 약간 네. 좀 형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북한과 미국 모두와 인연이 깊은 나라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우리 송희 씨가 말한 것처럼 베트남은 이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질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사관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친근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는 양국 간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이 또 경제 대국으로 이제 대국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로 각광받으면서 미국 역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됐고 하노이는 그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네. 하노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저는 제가 전문가 가졌는데. 입장은 아니더라도 네. 제 생각을 조금 말해볼 건데. 좋습니다. 일단은 그 베트남 자체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네. 그 여행의 자유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수교를 맺었죠. 네, 베트남과 수교를 맺었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 개방됐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체제가 베트남의 그 경제라던가 네, 그리고 맞아요. 베트남의 모든 시스템을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서 거기다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희 씨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전문가네요. 송희 훌륭하네요. 씨는 지금 뭐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한 거죠? 말했잖아요. 저 센스가 오진다고. 네. 오진다는 대단합니다. 표현은 제가 또 방송 전문가로서 안 네. 하셨으면 네네,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걸 꼭 들이잡으시네. 네. 그런데 송희 씨가 지금 네. 제가 또 하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경제 전문 PD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전문자 베트남- 아무데나 붙이지 마시고요. 제가 경제 네. 프로그램 진행하는 PD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송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기 씨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안 들어야 수월하겠죠? 아니요. 네. 그럼 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진행자인데요. 네.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제 생생경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도이머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 86년도부터 네.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도이모이가 이 베트남 말로 쇄신 개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IMF의 지원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점진적인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IMF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2, 3년 만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면서 개혁 개방 모델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네. 사실 우리 송희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모델보다는 이 베트남의 도이머이 모델을 지금 굉장히 염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도 핫한, 어느 방송에서도 풀지 않은 네. 빅 이슈예요. 제가 이제 그 북한 쪽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네. 북한 내부에 대한 소식을 살짝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우리는 이제 그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내수 경제를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군요. 그러니까 중국 모델로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지 내수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전문적으로 미국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북한 주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진행하는 북미 정상회담 그게 조금 좀 더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그냥 보통의 네. 주민들, 네. 국민들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나 네. 관심도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에서는 정말 높았는데 1차에서는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2차에서는 과연 정말 어떤 그런 게 나올까, 조건이 나올까라고 북한 주민들도 지금 노심초사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북한에서는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떠한 결과도 없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대북 제재도 완화도 안 됐고, 그렇지. 그리고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그 돈주들. 네, 이게 돈 갖고 그 사업하는 관련자들은요, 네. 이제 달러를 많이 사들인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이 지원이 들어오면은 달러가 이제 그 가치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얻을 수 있는 네. 가장 바라는 점 네.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북한 주민들도 정말 조금 그 생활이 많이 쪼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군요. 그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떠나서 서로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그런 조건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마음이 되게 큰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 주안점, 어떤 그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두 사람의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건 1차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실질적인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실질적인 열매를 내놔야죠. 네.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비건 특별대표가 아까 제가 앞서 12개 이상의 그 의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 좀 살펴보죠. 몇 개 조금 네, 읽어드리면요. 좋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네,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이미 했었던 아주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세분화해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는 못 알아왔네요. 네. 아니 솔직하니까 너무 이해합니다.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알아올 수 없는 게요. 다음 주에 논의할 예정이에요. 아, 그 다음 주에 그렇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또 나올까요? 이거 정리해서? 진짜 전문가가 나와야죠. 네, 그래야죠. 방송 계속해서 허접해집니다. 솔직히 그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넣고 또 북한 주민들이 그 바라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여기에서 정말 그 이 조건 같은 걸 다 이행을 한다면은 좀 더 처음에 했던 그 북미 정상 네. 회담보다는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 또 짚어주시죠. 아니 근데 제가 저희 이제 한 뼘 차이를 네. 팟빵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세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최욱 씨가 진행하는 매불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최욱 씨의 매불쇼를 들어보면 사이다 헤드라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근데 딱 그 수준이 저 정도 되는 기자들이 나와서 네네네. 그 한 주간의 설명을 해주는데 네, 뉴스 브리핑을 뉴스 하죠. 브리핑.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전문가들 얘기보다 설득력 있고 아. 굉장히 친근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오늘 원래 제가 수준 높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 그 혹시 저희 팟빵을 듣는 분들이 네. 우리 또 매불쇼를 듣는 청취자들이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췄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청취자들의 수준을 굉장히 그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기도 하네요. 일단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까? 전 PD님을 믿고 이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전문적인 그런 거보다는 좀 실질적인 거, 네.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역시 것 제가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행자 하나는 잘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제가 북미 정상회담 요거 때문에 나왔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또 지상파를 통해 많이 들으시는데 그분들이 최욱 씨하고 한송이 씨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게시판에 많이 써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북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네네. 우리가 또 최욱 씨와 한송이 씨의 그 새로운 결합 우리가 네.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 제가 이제 IP를 좀 추적해봤는데 네. 한송이 너로 지금 네네.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네네. 한송이 씨가 남긴다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런 것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묵비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송희 씨가 북한에 가면 우리 우기 씨가 굉장히 네. 환영받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그 남한 남자죠. 북한에 가면은 여자가 한 넉줄로 4일 정도 섭니다. 아니 그러니까 송희 씨는 안 되겠어요? 저는 뭐 남한에 왔기 때문에 또 남한 여성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좀 고려를 좀 해주세요. 고려해보시고요. 쓱 귀하시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되셨죠? 네, 아무튼 뭐 엄중한 이야기를 아주 가볍게 터치만 한번 해봤습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정도로 가름하시죠. 뭐 네, 더 좀- 나올 것도 없어요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네. 또 어떻게 나와 볼까요? 다음 주는 진짜 전문가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스 밖에 있는 걸로 네, 다시 한번 그 결심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네. 그럼 다음 뉴스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거 정말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였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진짜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또 이 뉴스는 우리 한송이 씨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관련해서 막말 발언 네네. 지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네. 거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북한에서 오신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고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또 우리대로의 아픔이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그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잘 쟁점을 두고 봤던 계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네, 남한에서 사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한 당에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이 방송을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 네. 게 우리 한송이 씨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5년 된 한송이 씨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의원 세 분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조사해 와서요. 아. 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그리고 이종명 의원입니다. 이종명 의원. 잘 좀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뜸을 들였냐면 네. 이종명 의원은 결국 제명됐어요. 네. 제명됐나요? 제명이라면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제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예요. 그거는 안 나와 있나 보군요. 조사를. 네, 그거는 네.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의 그냥 형식적이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석수 하나는 네. 잃게 되는 거니까. 또 뭐 그쪽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종명 의원은 결국 또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은 이걸 계기로 본인들의 그 정치적인 영향을 키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참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였다. 네.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구는 평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떤 공당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제1야당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데에 정말 이 땅에 힘들게 와서 어렵게 사는 탈북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선택을 하고 이용당한 탈북자들의 개인의 책임도 그렇죠. 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살 방도가 없고 네네. 어려울 때 뭐 조금의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득을 시킨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또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뭐 좌파고 우파고 아니고 그냥 가운데 있는 양파거든요. 하나 또 만들어냈네요, 네, 양파. 일단은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네. 양파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성향이 없어요. 근데 약간 순수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탈북자분들을 이용을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혐오를 했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큰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에 모르고 이제 이용을 당한 그 탈북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이용을 한 사람들이 저는 더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의원 3명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3명의 의원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이 5.18 문제에 왜 더 분노했냐면 제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초대 센터장님을 잘 알아요. 네네. 이분이 고3 때 광주 도청을 그 당시에 총을 가지고 지키다가 네네. 너무 무서워서 총을 버리고 도망을 간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기억이 이분을 너무 괴롭게 해서 결국 자퇴를 하고 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 네.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네.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의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이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도 너무나 좀 가슴 아픈 네.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정말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진상조사위가 빨리 좀 꾸려져가지고 네네. 제대로 된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헬기 사격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분들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들 이제는 정말 좀 정상궤도에서 맞아요. 좀 행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송희 씨한테 하나만 네네네.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북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네네. 역사적으로 모든 게 증명이 됐고,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안건에 대해 네. 이런 얘기들을 거긴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 얘기도 못 하나요? 북한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강주는 부른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광주는 부른다라고요? 네, 이게 그 5.18 그 관련해서 만든 영화예요. 북한에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이거 지어낸 거 아니, 아니야? 지어낸- 이 말이 자꾸 네이버에 나를 들어가면 하게 되네. 있어요. 아, 근데 정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 강주 그 시민 그 청년들이 자유를 갖고 싶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5.18 그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북한에서 만들었다고요? 저 영화를 북한에서 봤어요. 강주는 부른다라는 영화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영화를? 저는 그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하나로 가지고 북한 그 정부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그 이제 그런 건 홍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 하나의 그 홍보 수단으로. 왜냐면 우리 그 남한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이런 체제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네들 나한테 충성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는 남한에 와가지고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이 지만원 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만원이요? 네. 들어봤어요. 그 지만원 또 무슨 사람이에요? 지보다 못하게 버는 사람인가요?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 이제 지만원 씨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그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5.18의 그 수괴라고 알려진 전두환 씨가 네. 네네. 인터뷰를 했어요. 아, 정말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북한군이 깜짝 들어왔다는 거. 놀라셨다는. 그리고 네네. 600명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이. 600명이다. 네네. 근데 전두환 씨한테 물어봤어요. 600명 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전두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0명이 뭔데? 아예 몰라. 뭔 말인지 자체를 몰라. 아니, 근데 그 북한 군인이라는 그 시체가 나왔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솔직히 억울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자기한테 좀 북한 말이에요? 네, 아니 남한 말이에요. 억울어가요? 네, 본인 위주로 어떻게 좀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큰일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 이건 범죄나 다름없거든요. 그냥 범죄예요. 네, 실제로 그 지만원 씨가 수차례 네.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이미. 근데 이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육사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그 군대의 이제 대령 아마 출신일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네. 2012년인가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목소리를 날개를 다셨구나. 더 날개를 단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최욱 씨는? 이거 화가 나가지고. 아, 공부하셨구나. 2012년에 무죄가 난 것도 그 판결문을 보면요. 이미 5.18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결이 다 난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네. 지만원 씨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렇죠. 한 사람의 의견이고 네. 그거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네네. 근데 어떻게 공당에 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2019년 대한민국에서 네. 그것도 아직 광주의 희생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네네. 눈을 멀쩡하게 뜨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일 개인의 이야기를 그 당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 그 조사를 좀 해서 확실하게 좀 처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그래서 네. 아까 그 말에 대답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북한 같은 어떤 이런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것에 대한 이런 망언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면 만약에 이런 역사적인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사돈의 8층까지도 다 잡아갑니다. 이 말은 제가 정말 네. 믿고 싶을 있을 수가 정도로 없어요. 네. 그렇게 굉장히 온 국민이 분노한 사건입니다. 사실 제가 요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소를 잡아먹어도 실형 먹거든요. 근데 네. 이런 그 정말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진짜 이런 가슴 아픈 광경을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김혜민 PD와 함께 했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무게감은 떨어졌었습니다. 친근했죠. 하지만 우리 어떤 시중의 눈높이에서 네네.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점은 한 번 정도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저를 잊을만 할 때 다시 네네.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송이 씨와 채욱 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게시판이나 아니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적 수준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3시 아하,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통해 확인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네. 그 청취율이 잘 안 나오나 봐요. 계속 그 공부하시네. 청취율이 중요하죠. 뭐 잘 안 나오나 보네. 네, 계속. 다음 저에겐 내일이 있으니까요. 네. 북미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간절히 잘 되길 기원합니다. 네. 네. 오늘 혜민 PD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민 PD와 함께한 한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네, 이번에는 우리 한송이 씨가 저의 스승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이죠. 북한의 네. 이모저모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몰랐지. 오늘은 저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 남한에 와서 그 남한 가족들끼리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네. 네, 북한과 조금 좀 달라서. 좀 다르군요. 네, 좀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나 뭐 남편의 형에게는 또 아주버님, 시동생에게는 또 도련님, 남편의 여자 형제는 아가씨. 네.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내의 남자 형제들은 그냥 처남, 아내의 또 여자 형제에게도 그냥 처제라고 불러서 약간 살짝 조금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이렇게 네. 그 존칭을 쓰고 아내의 남자 형제들은 그냥 처남이라고 쓴다. 네네. 이거는 좀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좀 놀랐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북한에서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떤 호칭을 쓰는지 네. 그걸 좀 가르쳐 줄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호칭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건 몰랐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북한의 호칭 그러면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시죠. 제가 한번 좀 외워볼게요. 네, 특히나 또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남한에서는 뭐 새언니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오빠의 아내 새언니 새언니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분들은 잘 아는데 네. 결혼 안 하고 네, 그런 네.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저는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오빠의 와이프를 새언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빠가 한번 이혼했다가, 다른 여성분을 만났거나 해서 새언니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새언니라고. 네, 그래서, 돌싱인가 보다. 그래서, 왜 남한은 돌싱이 이렇게도 많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지어냈는데 재밌네요. 네네. 네. 특히나 또 북한에서는, 오빠의 아내를, 형님, 오래미, 오레미는 뭐죠? 이제 오빠의 와이프라는 뜻에서 오렘이라고 하는데 또 올케라고도 하기도 해요. 레미. 네네. 야, 진짜 이거 생소한데요. 네. 저도 여기에 뜻풀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고모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올케, 오림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군요. 원래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남편의 남동생은 북한에서 이제 적은이. 네. 내 남편의 내 남편의 동생을 한국에서는 도련님이라고 합니까? 네네. 네. 정말 장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네요. 혹시 외동아들이신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미안해요. 장가 빨리 가셔야 될 것 제가 같은데. 이제 친척들하고 안 만나고 살아가지고 네네.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시구나. 근데 남편의 남동생을 우리는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북한에서는 적은이. 네, 적은이 삼촌. 적은이 또는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네, 거군요.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맞아요. 네. 근데 적은이라는 걸 왜 적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뭔가 좀 적다, 네. 나이가 적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아빠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적은이라고 하거든요. 적은이, 참 이거 예쁘네요. 네. 이거 약간 참 예뻐요 말이. 북한의 그 말은 순수 한국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언니 남편은 이제 형부라고 하잖아요. 남한에서는.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네. 우리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저 너무 이해가 안 된 게 왜 형부라고 하는지 아니면 형님이 아버지인지라고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부니까.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는 이제 아저씨라고 해요. 그냥 아저씨라고 한다는군요. 아저씨라고 하거든요. 요건 좀 싸움 나겠는데요. 네. 원래 남한에서는 젊은 사람 보고 아저씨라고 했다가는 길 가다가 춤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언니 남편은 나보다 어찌됐든 손 윗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저씨라고 하면 기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기분 안 좋은 이게 문화의 차이니까. 문화의 차이예요. 네, 북한에서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큰아버지는 남한에서는 딱 아버지 형만 큰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형을 큰아버지라고 하죠.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버지 형을 큰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좀 웃버린 사람들, 나이가 좀 많은 연배 되시는 분들을 다 큰아버지라고 해요. 친족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좀 많은 남자들을 큰아버지라고 지칭한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큰아버지인데 갑자기 아저씨, 오빠 이랬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예의가 없다고. 네, 적봐도 모르는 데서 자랐다고. 그래요? 또 아오지 탄강이라고 할 겁니까? 아우지 탄강 아니고 이번엔 단련대 정도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형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 남한에 오니까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 가니까 또 이모 하더라고요. 이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모라고 부르는 경우는 일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한 식당에 가서 여기는 다 하나같이 엄마 동생들이 와서 일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정말로.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도 재밌네요. 지어내니까.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엄마 여자 동생 보고만 이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언니라던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다 큰어머니라고 칭해요. 통칭해서 엄마보다 연세가 많은 여성은 큰 어머니라고 하는군요. 네네. 이렇게 큰 어머니 보고 이모라 했다간 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까? 네, 예의가 없이 자랐다. 네, 천수도 모른다. 북한이 좀 예의 우리보다 더 많이 신경 씁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입니까?
조금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씁니까? 네네. 여기는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북한에서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할아버지거든요. 네. 60세 이상 지나면 할아버지라고 저희는 칭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60세 되시는 그런 분들 보고 할아버지라고 했다면 큰일 나더라고요. 여기서 큰일 납니다. 오빠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 오빠라고 하라고 네. 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 봐도 오빠 아닌데 오빠라고 하라 해서 좀 당황했던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여기 그 남한 분들이 되게 젊게 사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보다는 북한에서 예의와 예절을 더 중시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어른분들에 대한 공경 네.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네, 훨씬 조금 좀 더 많이 하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또 그 비추어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북한에서 어떻게 그 호칭을 부르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실활용법을 알려주시는군요. 그럼요. 원어민 발음으로 실활용법을 한번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빠의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오빠, 올해미는 설날 음식도 잘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아저씨는 돈도 잘 벌고 다정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원어민 발음이라 다르네요, 확실히. 새싹이 파릇파릇합니다. 오. 네, 요렇게. 오레미가 아니라 오레미군요. 네, 오레미. 오레미입니다. 네. 원어민. 요것도 또 그 지방과의 그 차이 있어서 말투가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습니까? 네. 방금 오레미는 어디 쪽입니까? 우리 양강도 쪽이거든요. 양강도 쪽. 평양 같은 데 보면은 오빠 오레미는 설날 음식도 잘하고 정말 곱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운율이 이렇게 좀 있네요.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평등에 위배된다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편의 여동생 네. 우리는 이제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요? 북한에서는 이제 그 고모.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부르는군요. 네네네. 오. 고모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숙모?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고모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도 고모라고 해요. 고모네 집 다녀오나.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른다고 해도 그 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지어내지 마세요. 근데 전 자꾸 지어 안 했는데 왠지 지어내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요것도 또 한 끗 차이 아니겠나요? 네. 남편의 여동생을 이제 고모라고 부른다는 네네네. 거. 근데 여기는 왜 아가씨라고 해요? 북한에서 아가씨라는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을 때 쓴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요? 네, 살짝 그 부르주아. 그 약간 한국 드라마랑 보면 아가씨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씨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거를 의미하거든요. 부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부정입니까? 약간 좀 자본주의물이 많이 들어 보이고, 네, 살짝 그런 게 있어서. 허영심 가득한. 네네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을 저 아가씨구만 이렇게 합니까? 맞아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날라리, 놀새 이런 것들 보면, 놀새 같은 이런 스타일. 친구들 보면, 저기 완전 아가씨네, 자본주의 아가씨네, 이렇게. 자본주의 아가씨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역시나, 아가씨라는 단어를 너무 잘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본주의랑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한과 우리 이렇게 호칭 하나도 약간씩은 좀 다른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무튼 우리 선생님한테 친절하게 배우니까 네. 머리 아주 쏙쏙 박히네요. 제가 이 한 뼘 차이를 안 했더라면 우리 그 채욱 씨가 북한에 대한 그 소식을 좀 잘 못 들지 않을까. 아니요, 인터넷 네. 많이 나와요. 인터넷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군요. 인터넷 와.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가짜가 많군요. 정말 요즘 가짜 뉴스 몰라요? 알겠습니다. 어그로. 네. 어그로 간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 말만 믿으셔야 합니다. 북한 관련한 진짜 정보를 들으시려면 우리 한 뼘 차이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다비치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다비치도 잘 모르시죠? 알죠. 압니까? 네. 그 강민경 씨랑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 그거 엄청 제가 좋아해요.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네. 빨리빨리. 맞아요. 네. 다비치의 파리파리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남북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남북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고맙습니다.